축하합니다. 2단계 평가를 통과하셨습니다. 좋아, 찰리. 2단계 과정은 전부 끝났어. 내일부터는 조금 여유를 가져도 돼. 찰리, 손에 들고 있는 머리핀을 내려놓으렴. 네 아버지는 절대 서재에서 그런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 테니까. 오스틴, 저는 지금...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어. 차 교수님은... 제 말은 방금 실수하셨어요. 뭐? 마지막 문제의 답이요. 전달 능력이 변형 속도에 정비례하는 유체만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는데 팽창 유체는 그 특성을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의 결론은 예측할 수 없다여야 해요. 그게 몇 번 문제였지? 876권 12절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이요. 그래. 확인해 볼게. 됐어요. 돌아가서 욕조에 누워 계실 때면 생각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오스틴, 5시예요. 그래. 수업이 끝났는데 잡아둘 순 없지. 그럼 먼저 가볼게요. 아, 그리고 제가 과정을 끝낸 건 아버지께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저와 약속하셨죠? 아버지로부터 통신 요청이 도착했습니다. 연결하시겠습니까? 2초 후 자동 종료됩니다. 연결해. 찰리, 수업은 끝났니? 차 교수님, 찰리가 2단계 과정을 3주 앞당겨 마쳤습니다. 다음 단계를 진행할지 봐주시겠습니까? 당신... 그래, 수고했네 오스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보지. 찰리, 저녁 시간이다. 시간 맞춰 갈게요. 약속하신 줄 알았는데요. 미안해. 차 교수님께서 고용한 개인 교사로서 무엇을 숨길 수는 없었어. 네가 예비 학교에 있었다면 아마 그곳의 모든 재학생보다 성적이 더 뛰어났을 거야. 차 교수님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고. 그럴 리가요. IFF 소장의 아들로서 우수하다는 건 초라할 정도로 평범한 일이니까요. 오스틴, 안드로이드에게 설치하는 감시 장치를 본 적이 있다면 그게 제 아버지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어르신, 도련님이 도착했습니다. 그래, 앉거라. 길, 오늘 저녁은 뭐지? 평소와 같습니다. 오늘의 저녁 식사는 수위된 사와 영양제제 5종, 곡류 75g, 짙은색 채소 80g, 유제품 125g, 식물성 기름 9g, 소금 1.8g입니다. 도련님의 대사 상태를 고려했을 때 식후 체중은 0.57kg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시간 후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길, 식사 구성이 거의 매트릭스 모델보다 더 정확해졌군. 과찬이십니다. 어르신께서 도련님에게 쏟으시는 정성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 찰리도 이 깊은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군. 찰리, 요즘 공부는 어떠냐? 이미 들으셨잖아요. 2단계 과정도 끝나고 테스트 시험도 통과했어요. 그래,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내가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다. 역사상 그 어떤 과학자의 생애 업적도 시험 통과로 요약되진 않지. 난 네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구나. 그 정도 성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니? 사실 전 제가 꽤 잘했다고 생각해요. 만약 내가 네 최근 물리 성적을 못 봤다면 그 말을 믿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중간 평가 3.6점, 전체 성적의 98%보다 낮구나. 찰리, 네 선생이 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는 걸 내게 보고하지 않았구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리가요. 오스틴은 숨기는 게 없잖아요. 아무래도 어디가 문제인지 아는 것 같은데. 네, 지루해서요. 지루하다고? 그래. 그럼 뭐가 널 흥미롭게 만들지 말해봐라. 혹시 네 메모장에 가득한 그 동그라미 낙서들이니? 제 단말기 파일을 몰래 빼가셨군요. 찰리, 난 이 건물 안에 네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네 보호자다. 네가 위험한 정보에 접촉하지 않도록 언제든 단말기를 관리할 권리가 있지. 드디어 그 평면적인 색깔 낙서들이 저에게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신 모양이네요. 찰리, 내가 너에 대한 요구가 너무 낮았던 건 아닌지 반성하기 시작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왔고 학생들, 연구원들은 너보다 조건이 훨씬 나빴지만 모두 성과를 냈어. 아마 천재는 특허처럼 대량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넌 네가 천재라고 자부하는 거냐? 그건 아버지가 IFF 내부 보고서에 직접 쓰신 표현이에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와는 관계없죠. IFF 소장은 나다. 내 생각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찰리, 나는 너에게 최고의 조건을 제공했다. 그 누구도 내가 이렇게 많은 걸 투자하게 할 수 없었어. 그런데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낙서나 하고 싶다면, 그럼 또 어떻게 되는데요? 그걸 인정한다면 지금 당장 널 포기하겠다. 마침 에너지 부족 상황이니 차라리 반응로에 뛰어들어 연료나 되고 나에 대한 마지막 보답으로 여기도록 해라. 말다툼도 지루하네요. 지금의 물리처럼요. 뭐라고? 메모장에 있는 건 만화가 아니에요. 700여 년 전 자기장 구속 핵융합 용기 토카막 장치의 설계도죠. 비록 겉으로 보기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지고 도너처럼 생겼지만 그 당시에는 제어 가능한 핵융합 개발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돌파였어요. 그걸 연구해서 뭐 하려고? IFF는 지난 100년 동안 핵융합 에너지 분야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죠? 20세기 신문은 핵융합 에너지까지 50년 남았다고 했고 21세기 인터넷 매체는 우리의 핵융합 에너지까지 또 다음 50년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50년이 부족하고요. 그동안 오스틴에게 물어보고 모든 물리 교재를 뒤지고 IFF 핵연구센터도 찾아갔어요. 하지만 다들 저에게 여기엔 답이 없다고 말했죠. 물리는 상상력과 신념이 필요한 학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호수는 너무 잔잔해서 저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연구를 시작할 준비를 하는 거냐? 그저 제 가설 한계일 뿐이에요. 어쩌면 핵융합 에너지야말로 지구에게 가장 필요한 걸지도 모르죠. 나는 하마터면 네가 물리학을 포기하려는 줄 알았다. 전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빨리 스스로를 실망시키진 않아요. 그럼 됐다. 만약 네 연구에 필요한 게 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마. 식사 자리에선 공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지. 여기까지 하자. 난 네가 잘 해낼 거라 믿는다. 맞다, 찰리. 작년 IFF 연례 회의 식사 자리에서 만난 그 여자아이 기억하니? 그 어리네요? 나이는 어려도 영특하구나. 너도 아직 10대일 뿐인데. 그래도 그 아이를 기억하나 보구나. 걔가 왜요? 네 미래의 약혼 상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무 생각 없어요. 어른들 일엔 관심 없어요.
하지만 너희 그날 꽤 오래 얘기하고 있던데. 저녁 식사가 끝났는데도 자리에 10분이나 더 머물렀고, 예전 같았으면 이런 자리에 조금이라도 더 있기 싫어했을 텐데. 그의 머리핀이 식탁에 떨어져 있어서 돌려주려고 기다린 거예요. 겨우 머리핀 하나인걸. 네가 신경 쓰고 싶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었겠지. 아마 제 신사적인 이미지에 관련했기 때문이겠죠. 길 아저씨, 저녁 수업은 언제 시작하죠? 원하신다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럼 선생님께 5분 후에 도착한다고 전해주세요. 전 먼저 서재로 가볼게요. 그래. 우리 찰리가 계속 이렇게 공부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길 바란다. 길, 말씀하십시오, 어르신. 네가 보기에 방금 내 태도가 천재의 아버지로서 충분했나? 제 얕은 식견으로 보자면 실험 대상을 양성하는 일에서 어르신은 이미 천재십니다. 천재의 아이는 당연히 천재가 될 운명이죠. 찰리, 절대 날 실망시키지 말거라. 각 부서는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미카엘 학기 신입생 입학식까지 20분 남았습니다. 질서 있게 입장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그 얘기 들었어? 올해 특별 초청 귀빈 중에 그 사람이 있대. 누군데? 알려줘. 설마 무슨 깜짝 게스트 같은 건 아니겠지? 당연히 그 천재과학자 차이수지. 우리 신입생 책자에도 다 적혀있잖아. 너 그 기억력으로 대체 어떻게 TIS 입학 표준화 평가를 통과한 거야? 내가 자세히 안 봤나 봐. TIS 평가로 준비하느라 양자장롱 교과서를 꼬박 5년이나 팠단 말이야. 맞다. 이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내가 듣기로 차이수는 6살에 TIS 평가를 통과했다더라. 그런데 우리 예비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진 않았고 집에서 개인 교습만 받았대. 와, 6살이라니 너무 무섭다. 역시 IFF 소장의 아들이라니까. 천재라는 말이 딱 그 사람을 위해 탄생한 것 같아. 너희 그 소설 봤어? 일생의 이야기 말이야. 어쩌면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미래와 과거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지. 그런데 한동안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잖아.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렇게 확실하지 않지 않아? 조이, 너처럼 덤벙대는 애도 예비학교에 합격했잖아. 그런데 불가능한 게 뭐가 있겠어? 클로즈, 너? 자, 그만 떠들자. 어쨌든 오늘이면 그분 실물을 볼 수 있을 테니까 다들 기대나 하고 있으라고.
가구 여러분, 예비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총괄지도 교수 클라우란입니다. 앞으로의 6년을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 역량으로서 여러분은 인류의 새로운 탄생을 향한 꺼지지 않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다들 준비되었죠?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어. 난 괜찮으니까. 네 비밀은 지켜줄게. 날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주 많지. 하지만 역시 너처럼 대담하게 21세기 로맨스 영화 같은 방식으로 다가오는 게 더 마음이 가는군. 잠깐만, 누가 별일이 없대? 하고 싶다면 말을 내뱉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 탐구를 멈추지 않을 용기라니. 난 네 생각이 아주 마음에 들거든. 물론이지. 좀 신사답지 않게 들리겠지만 아까 우연히 네가 중얼거리는 걸 들었거든. 맞아. 탐구하세요. 탐구의 과정이 결과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니까. 그들에게 이 이치를 알려주고 싶다면 그냥 대담하게 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어차피 너에게 대담한 일은 이것뿐만이 아니니까. 그렇지, 아가씨?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지셨겠죠. 믿어주세요. 앞으로 이어질 제 연설은 그 기다림만큼의 값어치가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TIS 입학시험 어려우셨나요? 그건 여러분이 법칙을 정리로 여기고 정리를 진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과학이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불확실한 것입니다. 1927년 솔베이 회의에서는 당대 저명한 물리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자역학의 해석에 대해 논의했죠. 당시 아인슈타인은 과학에는 확정적인 인과 법칙이 존재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모든 확률적 해석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며 양자 이론을 부정했죠.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요. 그러나 광자상자 실험은 그가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양자역학이란 바로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이론입니다. 한 입자가 무작위로 흔들리는 것이 천리 밖에 있는 또 다른 입자의 운동 상태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게다가 틀린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29명의 과학자 중 거의 절반이 그러했죠. 일찍이 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전 물리학의 찬란한 하늘에 먹구름 2개가 떠다니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후대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현대 물리학의 하늘에는 언제나 먹구름이 가득 떠 있게 되었죠. 과학의 길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근원을 거슬러 오르는 우리의 여정은 인류의 역사 전체를 가로지르는 과정입니다. 수천 년 전 옛사람들은 불꽃놀이용 폭죽을 타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은 제한된 인식의 틀 안에서 하늘에서의 하루가 땅에서는 1년이라는 신화 속 전설을 구상해냈죠. 그리고 과학의 발전에 따라 뉴턴은 절대 시간이라는 관점을 제시했고 우리는 점차 시간에 대한 신화적 해석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00여 년 후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우주선을 타고 한 바퀴를 돌고 온 쌍둥이 형이 지구에 남아있던 쌍둥이 동생보다 확실히 더 젊다는 점을 인지하게 됐죠. 이 사고 실험은 쌍둥이 역설이라 불립니다. 아인슈타인이 과거에는 도저히 믿기 어려워 보였던 가설을 다시 진리로 만든 것이죠. 하지만 아까 제가 말했듯이 몇 세기 동안 이어져 왔던 인류의 인식을 뒤바꾼 아인슈타인 또한 훗날 양자역학에 의해 부정되고 맙니다. 여러분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수많은 과학자들이 역사의 기나긴 흐름 속에서 거듭 고민해왔듯이 또한 거듭 의심하고 발견하고 스스로 검증해왔듯이 여러분의 인생 또한 어떤 법칙으로 요약할 수는 없습니다. 전복될 수도 있고 재건될 수도 있으며 지금 막 발견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탐구의 어느 단계에 서 있든 간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오늘날 공인된 진리를 부정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어떤 가설도 쉽게 부정하지 않을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과거를 맹신하지도 미래를 부정하지도 마세요. 이것이 곧 여정을 시작하려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저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실 이 주제를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은 건 제가 지난 몇 년간 외부에 많은 소문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 지능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 실은 제가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보는 절대 천재라거나 혹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것들 말이죠. 오늘 여러분은 직접 저를 보셨으니 앞서 언급한 말들이 모두 반증 가능한 것들임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 어느 관점도 결코 절대적으로 옳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실험하고 탐구하며 하고 싶은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왜 혼자가? 널 기다리고 있었지. 네가 나한테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았거든. 그게 다야? 그것도 맞는 말이지. 보아하니 아가씨는 대담할 뿐만 아니라 학식도 풍부하시군. 왠지 다시 보게 되는데. 하지만 그건 오히려 인식이란 것 자체가 환상을 걷어내는 과정이란 걸 더욱 분명하게 증명해 줄 뿐이야. 누구도 맹신하지 마. 날 포함해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안 믿었어.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빨리 너에게 답을 말해줄 수는 없을 것 같네. 시내 중심가에 있는 그 레스토랑 예약 알림이야? 단골이라 거기 알림음이 아주 특별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 약간 새가 우는 소리 같기도 해서 기억하지 않기가 어렵지. 인정할게. 그건 확실히 못 맞히겠네. 네가 나에게 묻는 거라면 내 대답은 기꺼이 함께 할 게야. 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전에 이걸 실제로 실험해볼까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있었거든. 다른 외동 아이들처럼 나도 어릴 때는 집에 또 다른 쌍둥이 형이 있으면 어땠을까 상상하곤 했어. 우리 둘이 똑같이 똑똑하고 뛰어났더라면 분명 시너지 효과로 더 큰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을 거야. 어쩌면 쌍둥이 역설 실험도 해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고. 설마 진짜 믿은 거야? 그냥 농담이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최근 중앙탑 주변 구역에 변이체 발생 빈도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HSA의 무력 소탕을 거쳐 현재 오염 수치는 안전 범위 내로 내려왔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변방 도시들은 향후 1년 내에 식량 부족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물자비축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IFF 에너지 실험에 대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문을 표했습니다. 제어 가능 핵융합 에너지에 대한 연구 진행이 더딘데 혹시 공공자원을 낭비하는 사기극에 불과한 것은 아니겠죠? 물리지와 인터뷰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테네 실험실의 책임자 차이수입니다. 그때 당시에 신입생 입학식에서 처음 두각을 드러냈던 그 젊은이는 이미 응용 물리학계에서 꽤 명망 높은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심화 연구는 차이수 씨에게 IFF의 체제 밖에서 독립적인 실험실을 설립할 기회를 가져다 주었죠. 전 이 실험실의 이름을 테넷이라고 지었습니다. 모든 연구자들에게 있어 과학은 곧 신앙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차이수 본인이 지나치게 과묵한 탓에 IFF 소장의 외아들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업을 이을 생각이 있으신가요? 와 같은 질문들조차도 HSA에 있는 한 절친한 친구가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차이수는 현재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계획은 없으며 자신이 직면한 연구에 더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어째서?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들의 왕성한 호기심에 응해줄 수밖에. 어쨌든 여론을 모니터링하는 건 네가 나보다 더 잘하잖아. 그렇지? 중령 아가씨? 산체스가 왔어. 오랜만에 만났는데 풀네임을 그대로 부르면 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아?
어떤 호칭들은 아마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닐 거야. 커피야. 그가 이런 맛을 좋아한다더라고. 마침 실험실에 비축된 재료로 비슷한 식감을 구현해낼 수 있었어. 그건 네가 직접 그를 만나본 후에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지. 오셨네요. 전 당신을 알아요, 중령님. 제 이름은 산체스, 응용물리학연구원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이름으로 부르셔도 돼요. 보시다시피 전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아서요. 그럼 저도 테넷의 일원이 될 수 있나요? 2시간 전부터 넌 이미 테넷의 일원이었어. 그냥 제 개인적인 감정에 따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주세요. IFF에서 현재 가장 밀어주고 있는 에너지 프로젝트는 주로 외계에서 가져온 광석 샘플 개발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전 그쪽엔 별로 관심이 없어서요. IFF가 그 돌덩이 연구를 다 끝낼 때쯤이면 지구 에너지는 이미 바닥나 있을걸? IFF의 진행 속도로 보면 확실히 그래요. 하지만 그 광석이 가져다주는 것이 에너지뿐만이 아닐지도 모르죠. 여긴 IFF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야. 그러니 마음 놓고 우리랑 이야기를 나눠도 괜찮아.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잖아요. 저도 조금은 비밀스러운 느낌을 유지하고 싶거든요. 맞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몸 상태 때문에 흥분하다가 쓰러져 버리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게 제 비밀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어쩌면 꽤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 널 위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는데 보고 싶어?
날 따라와. 네 짐작대로야. 우리 발밑은 원래 오염구역에 속한 폐허였어. 이 식물들의 유전자가 가속 진화를 거치면서 인간에게 낯선 모습으로 변해버렸지. 그게 인간들이 이것들에게 느끼는 두려움을 증폭시켰어. 우리는 중앙탑 밖에서 첫 번째 정원을 가진 사람이 될 거야. 이게 바로 이 세상이 원래 가졌어야 할 모습이야. 설령 원래의 뿌리에서 떨어져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자라날 수 있지. 이 꽃들처럼 말이야. 사실 난 전에 아버지 몰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해 본 적이 있어. 그리고 발견해냈지. IFF의 외계 광석 에너지 개발 과정과 지구의 변이체 증가 추세는 거의 동기화되어 있다는 걸. (98%) 처음 그 일을 마주했을 땐 나도 아주 화가 났어.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 따져 물어서 일방적으로 개발 실험을 중단시켜버리려고 했지. 나는 결국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 인류에게는 에너지가 필요해. 난 실체도 없는 허무맹랑한 이상 하나로 모두가 생존하려는 갈망을 채워줄 수가 없었거든. 설령 모든 사람이 그건 독을 마셔서 갈증을 달래는 짓에 불과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 해도 말이야. 역사 속 에너지 혁명은 모두 시대를 획기적으로 바꾼 과학적 성과를 성장의 씨앗으로 삼아왔어. 가능하다면 난 테넷이 그 계기가 되었으면 해. 제어 가능 핵융합 에너지. 이 실험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IFF로 하여금 더 이상의 에너지 개발을 중단하게 할 만한 충분한 명분이 생겨. 하지만 내가 바라는 건 내 정원뿐만이 아니야. 사계절이 다시 순환하고 푸른 하늘이 돌아오는 거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 나보다 더 자신 있어 보이네. 좋아. 그럼 우리 결혼하자. 기한은 3년. 내가 실험을 성공시키면 우린 결혼하는 거야. 어때? 그럼 나는 나 자신을 너에게 걸게. 내가 지면
너랑 돌아가서 우리의 약혼을 이행할게. 그러니까 좋다고 해줄 거야? 지친 거야. 밤을 새워서 뽑아낸 데이터가 이제 막 피팅을 시작했어. 나 여기 있어. 실패했어. 울지 마. 말라버린 구목도 언젠가는 봄을 맞는 법이니까. 내가 말한 실패는 실험을 말한 게 아니야. 우리의 내기. 난 아마 실험이 끝나는 날까지 기다리지 못할 것 같아. 어젯밤 마지막 입자가 가속을 마쳤을 때 깨달았거든. 이 이름 없는 입자들은 곧 멸망하던 곳을 향해 나아가고 위대한 과학적 기적이 그것들의 존재를 증명해 줄 텐데 나는 아직도 제자리를 맴돌며 심지어 아무 상관도 없는 실험을 도입부로 삼으려 하고 있잖아. 그건 너에게 별로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우리 결혼하자. 성공했어. 대답해주는 걸 잊어버린 건 아니지?
뭘 그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어? 기억 안 나. 이건 내가 아니야. 난 어릴 때 그림을 그린 적이 없어. 봐. 방금 길 아저씨가 이걸 언제 보내줬다고? (13살) 생일날 나는 병원에 있었어. 걱정 마. 별일 아니니까. 나갈 때 너무 서두르다가 넘어져 버렸거든. 그래서 찰과상을 좀 입었을 뿐이야. 하지만 아버지는 입원해서 정밀검사를 받기를 요구하셨지. 그 탓에 생일도 병원에서 길 아저씨랑 같이 보냈어.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집에서 그렇게 오래 지내더니 우리 아버지의 체면 차리는 버릇에 물들었나 봐. 그럼 몇 장 더 찍자. 지금 바로. 산체스가 방금 실험실에서 또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번엔 바로 쇼크 상태에 빠져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구급차를 불러서 중앙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중앙병원 시스템에 산체스의 병력 기록이 전혀 없다고요? 그럴 리가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측에서는 정말로 이 환자분의 신원 아이디를 조회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신원 정보도 몇 시간 전 이분이 병원으로 실려오셨을 때 저희가 임시로 등록한 거고요. 아, 환자분의 친구이신가요? 그럼 번거로우시겠지만 최대한 빨리 환자에 대한 정보를 보완할 수 있게 도움을 좀 주시겠어요? IFF 기지. IFF의 아이디 데이터베이스는 전 인류의 생체 정보를 갖고 있는 데다 매 밀리초마다 실시간으로 갱신돼. 그러니 조회 불가능이라는 상황은 있을 수 없지. 그렇진 않지만 확인하고 싶어. 산체스가 이 세상에 실제로 살아있기만 했다면 데이터베이스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기록이 있을 테니까. 개인 신원 정보 검색 중. 검색 완료.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산체스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
실제 배급 8천만 1275명. 더 많아. 만약 이게 사고일 뿐이라면 도시구역 내에 1000여 명의 미등록자가 생기는 거지.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거나 진료를 받을 수도 없을 거야. 하지만 누군가 그들의 편의를 봐준다면 그럼 이야기가 달라지지. 우선 IFF 각 실험실의 구매 기록부터 조사해보자. 아니, 신원 권한과는 상관없어. 이 결정체의 안쪽을 자세히 봐. 힉스 보손의 구조야. 수백 년 전 과학자들이 동경하던 신의 입자지. 인류는 스핀값이 0인 이 입자가 다른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한다고 여겨왔어. 그리고 이로 인해 비로소 세상의 온갖 물질들이 조합되었으니 마치 온 우주를 빚어낸 신 같다고 생각했지. 이제 확신이 생겼어. 이건 내 아버지의 스타일이야. 그는 세상의 모든 문자열로 이루어진 열쇠를 불신했고 오직 지성만이 인류를 선별해내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여겨왔지.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결국 진실과 마주해야 하니까. 잠깐만. 이것도 아마 열쇠 중 하나일 거야. 검색 조건을 이용해 안전한 사용자를 역으로 걸러내는 방식으로. IFF 설립 날짜를 넣어봐. 그레고리력으로.
피닉스 실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 아버지야. IFF의 최고 지도자. 가까운 미래에 무어의 법칙은 점차 효력을 잃고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은 결국 역사적 저점에 빠져들 것이다. 그날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IFF는 과학기술의 진보를 이어갈 모든 가능성을 탐색해왔으나 성과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레샴의 법칙에서 답을 찾아냈다. 우리는 수많은 배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유전자를 선별해내어 가혹한 환경 속에서 그들을 길러낼 계획이다. 그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아이가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천재가 되는 것이다. 그는 세상의 모든 법칙을 꿰뚫고 인류를 이끌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변곡점과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를 찾아낼 것이다. 이곳의 실험 대상은 공교롭게도 신원 데이터베이스에서 누락된 1000여 명이었어. 비정상적으로 배양된 배아는 대부분 결함이 있거나 수명이 매우 짧아. 여기 있는 1000여 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이미 도태된 것 같네. 단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양성 사망을 집행했어. 즉, 안락사지. 마지막 양성 사망 데이터는 14년 전이야. 해당 차수에서 처분된 실험 대상은 21,189명이네. (180724-02) 내 인생의 모든 의미가 고작 코드 한 줄 뿐이었다니. (180724-01) 180724-02의 일란성 쌍둥이.
아니, 나도 너랑 같이 갈게. 그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 낯선 사람의 신분으로. 시간이 부족해. 그거랑은 좀 달라. 요 며칠 동안 조사를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직접 목격했으니까. 나는 그저 손 놓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생존자로서의 죄책감을 감출 수도 없고. 어쨌든 그건 내 아버지가 한 짓이니까. 실례합니다. 저는 테네 실험실의 책임자인 자기소개는 됐다. 호기심을 두어서는 안 될 곳에 두는구나. 찰리, 그건 내가 너에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신의 호기심도 선을 넘으신 것 같네요. 여긴 IFF의 관할 구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찰리, 네가 아직 어릴 때 우리는 흥미와 지루함 그리고 호기심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지. 어렸을 때 너는 자만하며 특정 과목만 파고들곤 했지. 지금은 또 왕성한 자의식 때문에 에너지를 그닥 중요하지도 않은 곳에 잘못 쏟고 있고, 요즘 몇 년간 너는 정말 고집스럽고 과격해졌구나. 죄송하게 됐군요. 당신이 여전히 예전의 기준으로 저를 평가하겠다면 확실히 당신을 실망시킨 건 맞는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실망만 안겨드릴 테고요. 좋아. 그럼 나가거라. 여길 떠나서 네 피양새와 함께 평생 살거라. 평범한 사람들처럼 음식과 사랑으로 스스로를 마비시키며 종말이 올 때까지 버티는 것. 그게 네가 원하는 거냐? 이미 알고 계시겠죠. 전 그러지 않으리라는 걸.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태도를 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구나. 네가 인류를 위해 창조하려 애쓰는 미래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이기도 해.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차분하게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거니? 찰리, 나는 널 이해한단다. 그리고 널 사랑하지. 내가 이토록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사랑하기에 여전히 구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말이다. 당신이 절 사랑하는 건 그저 제가 운 좋게 오늘날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이죠. 틀렸단다, 찰리. 내가 널 사랑하는 건 네가 충분히 뛰어나기 때문이야.
너에게서 나는 젊은 날의 내 모습을 봤으니까. 찰리, 오늘 내가 여기에 온 건 너에게 한 가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란다. 너는 운명적으로 정해진 내 아들이니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르더라도 결국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될 거야. 잘 생각해보렴, 아들. 그가 한 말을 생각하고 있어. 터무니없다고? 그는 인류를 위해 천재를 창조해내려 했어. 그런데 나는 놀랍게도 바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했지. 나는 내가 테넷을 세우고 내 자신의 에너지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좋은 출발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마침내 그의 성에서 걸어 나와서 나 스스로를 위한 결정을 내렸다고 여겼지. 그런데 그 결과는 그가 내게 말했지. 사실 이 모든 건 그의 계획에 있던 일이라고. 내 탄생도, 내 성장도, 내 반항도, 내가 바라는 미래도 전부 그 빌어먹을 계획 안에 있었다고. 그렇다면 난 대체 누구인 거지? 미안해. 미안해. 이제 더는 나 스스로를 해치지 않을게. 울지 마. 응? 어렸을 때 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 인류는 클론을 배양해서 그들의 몸속 장기를 꺼내 자신들의 병을 치료하는 데 썼지. 그러다 어느 날 클론들은 반항을 시도했다가
그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말았어. 클론 장기를 경험해본 인류는 클론이 인간처럼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겨를을 잃은 지 오래였거든. 한 개인의 의미와 소망은 전체 인류 사회의 운명에 비하면 정말이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네 말이 맞아. 설령 그렇다고 해도 나는 아직 발걸음을 멈출 생각이 없어. 나는 핵실험을 계속할 거야. 다음 단계의 기술적 난관을 돌파하고 핵융합 에너지를 진정한 고효율 에너지원으로 만들겠어. 하지만 나는 내 자신에게 석 달의 기한을 줄 거야. 시간은 애초에 그리 넉넉하지 않았으니까. 저녁은 당연히 먹었지. 그랬구나. 요즘 너무 바쁜 탓에 귀가 멍멍해서 그런가 봐. 걱정 마. 요즘 실험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거든. 하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해. 이 일 때문에 테넷 팀이 열흘 넘게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 하지만 난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왜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 내가 너랑 함께 해줄 시간이 없어서 속상해서 그래? 가끔 네가 나한테 작은 심술을 부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네. 우리 관계가 확실히 한 단계 더 가까워졌다는 뜻이잖아. 하지만 미안해. 당분간은 시간을 내기가 정말 어려워. 실험이 성공하고 나면 계속 네 옆에 있어줄게. 응? 아, 환자분의 친구이신가요? 그럼 번거로우시겠지만 최대한 빨리 환자에 대한 정보를 보완할 수 있게 도움을 좀 주시겠어요?
문 개방 암호 무효. 격리문 잠금 완료. 중앙 제어 시스템이 수동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키 권한 보유자는 차이수 연구원이며 긴급 중지 암호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왜 울어? 걱정하지 마. 그냥 방법 하나가 떠올랐거든. 그래서 얼른 와서 시험해보려고 한 것뿐이야. 이번 시도는 위험하니까. 나 마음이 바뀌었어.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미래 속에 네가 없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안녕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 아니, 이건 아름다운 축복이야. 우리가 다음에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는 거지. 어쨌든 난 너에게 아주 성대한 세기의 결혼식을 빚지고 있잖아. 그렇지? 나의 피앙세? 경고, 경고.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에 따르면 실험실 내 방사선량과 온도가 이미 안전 임계치를 초과했습니다. 실험 인원은 즉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 경고. 난 정말 핵융합 에너지 실험이 끝난 뒤 나는 고양이를 한 마리 만들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흙과 먼지만을 사용했던 것처럼 이 고양이의 몸 안에는 오직 1과 0만이 뒤섞여 있었다. 부드러운 등산을 따라 흐르는 털의 광택은 빈 픽셀의 바다로 스며들었고 보기 좋았다.
그 사실을 확인한 뒤 나는 화면을 끄고 이 시뮬레이션 장치의 폐기 절차를 신청했다. 그 순간부터 고양이의 생사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모든 인간과 동등한 하나의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무지라는 권리. 나는 이 감각을 몹시 그리워했고, 심지어 한때 흔들리던 불확실하던 순간들에 대해 수없이 꿈을 꾸었다. 그러나 동시에 잃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에 또 그런 순간들을 결코 꿈꾸지 못했다. 나는 아직 지식이 내 머릿속에서 떠올랐던 그날을 기억한다. 나는 27이었다. 그때 내 시력은 이미 흐려지고 있었지만 뇌는 반항하듯 점점 더 또렷해지며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밤낮 없이 이 세상을 응시했다. 나는 점차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우주 폭발로 튀어나온 입자들이 내 머릿속에서 무궁무진한 조합으로 변했고, 온 세상이 마치 족자처럼 내 앞에 펼쳐졌다. 나는 인간과 서로 다른 눈을 통해 모든 의문과 수수께끼를 보았다. 사라진 배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인류는 결국 어디에서 사라질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장대하게 성장하며 결국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고강도의 작업을 계속한다면 내 몸의 모든 세포는 28살에 성장을 멈출 것이다. 한때 누가 내게 모든 사람은 죽은 뒤에 신에게 질문 하나를 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세상의 가장 까다로운 난제를 풀어낸 뒤에 나는 결국 나만의 질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나는 실험 속에서 태어나 또 다른 실험 속에서 죽을 운명이었다. 그 모든 결론이 겹겹이 쌓여 나를 하나의 돌로 만들었고, 우주는 그 돌을 감싸는 관이었다. 나는 이 운명을 벗어나려 시도했고, 이를 위해 지루하지 않은 작별을 여러 가지 설계했다. 예를 들어 친절한 광물학자를 부추겨 내 사후의 유골을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만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로켓을 예약해 내 대퇴고를 우주로 보내고 500년 뒤의 아이가 행성에 올라 그것을 깃발처럼 흔들게 한다든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본 미래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고독의 늪에 깊이 빠져 있었다. 외부의 부름은 들리지 않았고 삶과 죽음의 경계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운명이 돌연 조용히 도래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내가 그렇게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갑자기 혼돈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머릿속에서 한 소녀가 나에게 말했다. 이 결정론과의 싸움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게 아니라고. 샘물이 솟구치듯 그동안의 기억이 내 눈앞에 떠올랐다. 나는 지나온 모든 계절, 모든 얼굴, 모든 스쳐 지나간 작은 것들을 결코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IFF 연례회의 이후 그녀의 밝고 호기심 어린 눈, 금속 머리핀으로 집은 머리카락, 달리다 흐트러진 드레스 리본, 그녀의 손에서 건네받은 크림 케이크의 냄새, 그리고 홀 안에 울려 퍼지던 지나치게 정갈한 바흐 협주곡까지. 그 모든 밝은 색과 소리는 지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지만 모두 그녀와 관련되어 있었다. 그 소녀는 아마 믿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만난 그날 밤 내 마음속에서 어떤 예감이 자라났다는 것을. 식탁에서 아버지에게는 완강히 부정했지만
언젠가 내가 그녀의 친구가 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고 어쩌면 그보다 더 특별한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관계는 내 짧은 인생에서 한 번도 나타난 적 없던 것이기에 나는 그것을 형용할 수 없었다. 다행히도 숨겨두었던 그 씨앗이 결국 싹을 틔웠다. 9년 후 나는 그 소녀와 다시 만났다. 그러고 보니 아직 그녀에게 말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확실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사실 나에게 애프터눈 티를 권한 사람은 그녀가 처음이라는 걸. 조금 의외지 않은가? 상관없다. 우린 이것을 일종의 운명이라고 여겨도 꽤 괜찮지 않은가? 우여곡절 끝에 나는 결국 그녀의 삶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그때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그녀의 피앙세가 될 것이다. 그날 나는 운명과 정면으로 부딪혔고 또 기꺼이 화해했다. 어쩌면 그녀가 내 피앙세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전부터 나는 이미 그녀를 사랑하게 된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재회한 그날 오후 그녀가 내게 물었던 것이 떠올랐다. 천재는 모든 비밀을 아는데 이미 정해져 있고 예측 가능한 세계는 지루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던 그녀의 얼굴에는 아이 같은 천진함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같은 천진함으로 그녀에게 응답했고 고개를 저으며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때의 나는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았으니까. 예를 들어 내 실험이라든가 혹은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줄지라든가. 의심할 여지 없이 나는 그 천진함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떤 목소리가 내게 물었다. 만약 그때 내가 이미 미래를 알고 있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내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고 더 이상 설레지 않으며 더 이상 그녀의 대답을 갈망하지 않았을까? 나는 정원에 서서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 고민했고 더없이 확고한 답을 얻었다. 그렇지 않다. 설령 그랬다 해도 나는 여전히 아이처럼 그녀를 사랑할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세계는 결코 지루하지 않다는 것을. 시간은 나를 편애해서 내가 아직 젊을 때 노년의 지혜를 맛보게 해주었다. 그녀는 나의 거울이며 나를 정상적인 세계와 이어주는 다리이다. 그리고 내가 신 앞에서 낭독할 맹세를 깊이 기억하게 한다. 결말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도 나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이 삶으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 나는 바다 위를 외롭게 항해할 것이다. 행복을 추구하지도 행복을 피하지도 않고 그저 나아갈 것이다. 아래에는 고요한 푸른 바다가 있고 머리 위에는 황금빛 태양이 있다. 다가올 것과 이미 지나간 것은 내 마음 깊이 잠긴 것에 비하면 그저 작은 물거품일 뿐이다. 이 글을 듣는 이여, 나를 그 고양이로 만들어주길. 슬퍼하지 말고 날 위해 애도하지도 말길. 생명의 문을 열어 죽음을 확정짓지 말길. 내가 온 것을 애써 찾지 않듯이 내가 떠난 흔적을 찾지 말길. 그저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길.